배우님께서 장면 이번 영화 촬영하시면서 제일 재밌게 찍었던 순간 꼽으시면 언제? 저는 네. 제일 재미있었던 순간은 그 우연 선배님이 네. 기절한 상태에서 영어를 하실 때가 맞아. 저는 뭐고 이거를 걸. 얼마나 평생 열심히 외운 거야. 저는 그게 저희가 웃음이 터져서 NG를 몇 번 냈었어요. 근데 그게 그 감독님이 우연 선배님하고만 약속된 거였었어요. 배우님들이 모르셨던 거예요, 네. 현장에서. 이성민 배우님, 송중기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앉아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서 인사 한번 하고 앉을까요? 네, 우리 관객분들께 세 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진짜 오늘 이 큰 관을 꽉 채워주신 관객분들 제가 주인공들 무대 모시기 전에 여쭤봤는데 진짜 영화 재밌게 보셨더라고요. 오늘 GV도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관을 채워준 관객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부터 하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들려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해성가야지를 연출한 신인감독 남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일 역의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송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사하셨으니까 이제 영화를 사실 우리 송중기 배우님 오늘 되게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 관객으로서 네. 우리 송중기 배우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좀 먼저 들려주세요. 그렇죠. 저는 오로지 오늘 관객으로서 참석을 했는데 저 뒤에 맨 뒤에 앉아서 봤어요. 여러분들 같이 보셨죠? 같이 봤어요. 그때 시사회 한성가지 시사회 때 제가 스케줄스 못 봐가지고 오늘 관객분들과 함께 봐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또 영광이고요. 너무 재밌게 봤고요. 보면서 우리 회장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셨지? 우리 그나마신 카리스마 회장님이 근데 또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깔깔대고 봤어요. 네. 네. 이렇게 재밌게 보셨으니까 분명히 얘기하실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송중기 배우님한테 이어서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사실 이런 장르, 혼종 장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장르잖아요. 이번에는 그렇죠. 배우로서 이 영화 보신 또 배우로서의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긴 해요. 실험적인 영화죠. 네. 그리고 저는 보면서 같은 배우 입장에서 내가 저 현장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네. 배우들끼리 굉장히 즐기면서 했을 거라는 그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배우라서 약간의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장이 즐거웠던 게 제 눈에 보여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재밌게 봤고 네. 잠깐 북도에서 얘기 나누긴 했지만 네. 저는 예전에 되게 지금 핸섬 가이즈랑 굉장히 비슷한 작품을 본 적이 있어서 네. 시나리오를 와 이런 장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사실. 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또 핸섬 가이즈가 만들어져서 너무 기뻐요. 그러실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가 약간 넓은 장르로 이렇게 점프한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 중심에 앉아 계신 이성민 배우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순양그룹 진영철 회장님께서 회장님이 갑자기 네, 머리를 막 이렇게 근데 굉장히 저게 트렌디한 머리거든요. 젊은 아주 어린 친구들도 소화하기 힘든 굉장히 트렌디한 머리를 그 매력적인 D라인과 함께 보여주셨어요. 자, 우선 영화 얘기하기 전에 우리 송중기 배우님이 GV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 들으셨을 때 이성민 배우님 어떤 생각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네, 우성 씨도 며칠 전에 집을 지원해 주셨고 주기도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필요로 하면 꼭 한번 달려갈게. 네, 송중기 배우님 저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평소에 코미디나 오컬트 장르 좋아하세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예요.
그 좋아하시는 이유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왜 그 장르를 좋아하세요, 홍준기 배우님께서는? 가장 먼저는 많이 없는 유니크한 장르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저도 코미디에 대한 욕심이 은근히 있는 편이라서 배우들이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실제 사적인 자리에서는 다들 웃기고 싶은 욕심도 많고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겉모습과 다른 이 영화에 약간의 교훈도 있는 것 같은데 겉모습과 다르게 그럼요. 아주 겉모습만 명확한 너무 믿지 교훈이죠. 마라. 예.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배우들이 많아서 저도 그런 배우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고 영화였다는 생각이 보면서 들었어요. 우리 이성민 배우님의 새로운 얼굴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형이 딱 나온 네. 오늘 가장 최고의 명장면, 최고의 컷은 형이 공승현 씨를 물에서 들고 나올 때 털리지도 않는 짧은 머리를 이렇게 한번 터는 그 0. 몇 초의 그 찰나가 첫 번째, 저한테는 첫 번째였고요. 그때 네. 진짜 깜짝 놀랐고요. 웃기면서. 두 번째는 공승현 씨가 깨어날 때 네. 형이 이렇게 심폐소생술하고 네, 있었잖아요. 그때 프레이밍 될 때 형의 얼굴에 또 네. 깜짝 놀랐고. 정말 이 화면을 가득 채운 네. 핸섬한 얼굴. 네. 그리고 희준이 형은 네. 또 저는 희준이 형의 새로운 모습도 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또 반가웠어요. 맞아요. 솜털 같은 남자. 마음이 솜털 같은 남자. 맞네요. 그쵸. 아니 이렇게 멋진 배우들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신, 그리고 정말 쉽지 않은 장르를 만들어주신 남동혁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게 이제 터커랭데일 대 이블이라는 원작이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보고 생각했어요. 원작 안 보고 싶다. 볼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감독님께서 직접 각본도 쓰셨는데 일단 이 이야기를 한국에 가지고 오실 때 한국 관객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좀 변화에 중점을 두셨는지, 그리고 이 영화의 어떤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셨는지 그 얘기를 감독님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원작 같은 경우는 일단 원작에는 오컬트 장르 컨셉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서 원작 자체도 굉장히 재밌는 영화였고 굉장히 웃기는 코미디 영화였고, 또 이제 원작의 기본 설정만 최대한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착한 두 남자가 산장을 구입해서 왔다가 범죄자로 오해를 받게 되는 그 상황이 네. 또 굉장히 재밌었고, 원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13일 밤의 금요일 같은 호러 영화들을 좀 장르적으로 비튼 재미가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 원작을 한국 상업 영화로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좀 정서적으로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원작이 조금 더 잔인하기도 했고 조금 더 날 것의 느낌이 강했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한국 대중분들에게 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오락 영화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밝은 톤으로, 유쾌한 톤으로, 또 코미디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각색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네. 또 원작에 없었던 오컬트 설정까지 가미를 해서 좀 더 오락적인 재미까지 더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성민 배우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와, 이걸 글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시나리오로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먼저 드셨어요? 어이가 없었죠. 네. 뭐 이런 게 있어? 마지막에 그 저랑 희준 씨랑 승현 씨랑 이렇게 무슨 성화 같은데 천사에 합성한 거 있잖아요. 그게 시나리오에 있었어요. 흑백으로 그게 박혀 있었고 그 부족도 시나리오에 첨부가 돼 있었어요. 그림이요. 예. 네. 무슨 이런 시나리오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대사들도 터무니없이 뭐 네. 너희들은 못생겼어 뭐 이러면서 네. 감히?
예, 감히 지금 나한테 못생겼다고 하는 거야? 대사가? 영화 대사 중에 네. 그런 대사는 참 찾아오기 힘든데 네. 그런 좀 생소함이 있었는데 이야기가 뭐랄까 좀 굉장히 촘촘하고 타이트하고 또 설계도 잘 돼 있고 이거 재미있겠는데 그런 생각을 들었었고 코미디 영화를 해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호기심에 선택을 하게 됐죠. 네, 도전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떤 도전이라기보다는 원래 이렇게 마음속에 꼭 가지고 계셨던 걸 이번에 거의 그냥 뿜어내듯이 발산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전에 저 연극을 할 때는 이런 장르의 연극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이쪽 영화나 방송하면서 그쪽 장르로 선택이 잘 안 되고 그 뭐 재벌 회장 같은 거로 했을 때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피했었는데 네. 느닷없이 저한테 그런 대우를 줘서 이때다 하고 시작했죠. 이성 배우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꼼꼼히 적어놨어요 보다가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 있잖아요. 우리 이성민 배우님 79년생 예. 그때 79년생의 이 캐릭터의 이 비주얼 이것을 설득시켜내시는 게 굉장히 배우께도 큰 도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네. 전혀 신경 안 쓰셨군요. 네네네. 원래 나는 그 정도로 보이니까. 어차피 그 두 제필과 상구란 인물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별로 뭐 나이는 신경 안 썼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코미디의 장르를 혼절 코미디라고 저 혼자 붙여봤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까지 본 적 없고 관객분들이 웃으실 때 있잖아요. 하하하하 이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이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이렇게 한데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독특한 웃음소리를 저는 들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도 훌륭하고 감독님의 대범함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이 캐스팅이 진짜 신의 한 수가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 이성민 배우님을 제필의 79년생 캐스팅을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뭐 핸섬 가이즈 같은 코미디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특히 코미디 영화에서 연기를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자칫 이제 어떤 과장된 상황, 좀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설득시킬 수 있는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기를 정말 잘하는 어떤 연기 어떤 신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신기해 계신 분들 중에서 네네 제필 상구 역할을 꼭 고민을 캐스팅이 하게 됐던 것 같고 네. 또 이제 보셨다시피 좀 양면성이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외모는 좀 범죄자 같지만 속은 하얀 아기배 같은 아기배 같은 네네. 네. 그런 어떤 양면적인 모습을 다 소화 가능한 그런 배우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바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성민, 이준 씨 두 분이 연기적으로 정말 검증되어 있고 선한 면 또 악해 보이는 그런 그쵸. 이미지까지 네. 정말 완벽하게 소화하실 수 있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 네. 일말의 고민 없이 시나리오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기배라는 표현이 굉장히 막 귀에 쏙 박히네요. 그럼 이쯤에서 한번 꼭 짚어 넘어가고 싶습니다. 핸섬 가이즈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영화를 보는 내내 물론 저희가 알죠. 두 배우님이 얼마나 핸섬하시고 멋있으신지를 이미 알고 있는데 거의 이렇게 묶어놓고 세뇌시키듯이 영화가 끊임없이 잘생겼지, 우린 잘생겼어, 우린 핸섬해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시니까 사실은 거기에 더 맞아, 저것이 진짜 잘생김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핸섬 가이즈라는 제목 분명히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을 것 같은데 제목 얘기 좀 들려주세요. 제목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이 원작을 가지고 제가 첫
초고를 썼을 때는 지옥의 단장이었거든요. 지옥의 산장.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속에 있는 캐릭터들은 지금의 어떤 제필 상구와 거의 같은 형태였고 네. 대본을 제가 쓴 초고를 본 대표님께서 네. 지옥의 단장은 조금 약간 작은 영화처럼 보이니 핸섬 가이즈로 하자 라고 딱 뭔가 촉이 오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듣고 바로 괜찮은 것 같다라고 동의를 드렸던 것 같고 네. 그리고 핸섬 가이즈가 제필 상구가 어떤 상구의 외모보다도 네. 사실은 내면이 핸섬한 그럼요. 네, 그런 의미까지 또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네. 저희 영화에 딱 어울리는 제목이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잘생겨야 미남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예뻐야 미남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영화를 보면서 했는데요. 송중기 배우님 아까 이성민 배우님의 그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들 짚어주셨잖아요. 네, 지금 핸섬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 이성민 배우님이 영화 속에서 제일 핸섬하게 느껴지신 순간이 언제셨어요? 진짜 핸섬하다. 아 어려운 질문인데 이건 좀 진지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그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친한 동생을 떠나서 선배님으로서도 코미디 장르든 오늘 또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희극이 가장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네. 성민이 형님이 희극까지 저렇게 신기로 가시는구나. 연기 잘하면 제일 잘생긴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영혼이네요. 그래서 뭐 장면을 꼽기는 힘든데 네. 굳이 꼽으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 물에서 나올 때 머리를 한 번 그 머리 터는 그 디테일은 근데 머리가 안 털리거든 짧아서 근데 우와 그거 설정한 거예요. 진짜요? 그 디테일이 저 거기서 짧은데도 저 거기서 아까 죄송해요 제 앞에 앉으셨던 분 제가 그때 발로 찼을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쵸. 네, 굳이 꼽자면 그건데 네. 그 물속에서 나올 때 머리를 턴다는 건요, 이성민 배우님. 내면 깊숙이 자기가 그 행동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거든요, 이 캐릭터가. 물 속에서 네. 감독님이 액션 하기 전부터 얼마나 준비하셨을 거예요. 머리를 터는. 네. 네. 그 디테일이 아니, 그 장면 얘기 좀 해주세요, 이성민 너무 배우님. 웃겼어요. 그 중심 잡기가 진짜 힘들었었어요. 밑에 바닥이 미끄럽고 바위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잠수했다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그 잠수하기도 힘들었어요. 이게 그쵸. 잘 가라앉지 않으니까 그런 와중에 눈을 부릅뜨야 된다는 생각 무조건 했고요. 네. 그리고 머리를 힘껏 털어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기대보다 덜 털렸어요. 이게 테이크를 여러 번 하면 가능한데 했는데 너무 힘든 작업이었었어요. 이게 물속에서 그 친구를 안고 나오는 게 이게 가라앉는 것도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주기 씨가 뭐 코미디가 어렵다는데 우린 멜로가 어렵죠. 갑자기 성민이 형의 멜로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나 소름 돋았어. 파이란 같은. 오, 감독님. 배우님들을 재미있게, 멋있게, 핸섬하게 보이도록 연출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재밌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앵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새로운 앵글도 많고 어떻게 보면 배우 입장에서도 낯설어서 어려운 그런 앵글들도 되게 많았는데 우리 배우님들의 이 연기를 참 잘 보여주기 위해서 좀 카메라 어떤 부분들 화면 어떤 부분들 신경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특히 이 물에서 나오는 장면도 진짜 궁금했어요. 네, 딱 어떤 배우분들을 어떻게 담겠다라는 계획보다는 저희가 이제 사실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적은 예산으로 찍은 영화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촬영을 진행해야 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콘티 짤 때부터 되게 좀 치밀하게 계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타이밍, 최대한 버리는 커트 없게 네. 또 빠른 템포로 진행될 수 있게끔 콘티 짤 때부터 좀 치밀하게 계획을 짰던 것 같고 제가 기억나는 게 선배님이 이제 콘티가 다 나온 걸 보시고 이미 편집이 돼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네.
그래도 열심히 짠 보람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거의 90%는 콘티에 충실하게 찍었던 것 같고 네. 콘티가 이제 미리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배우분들도 그 콘티에 맞춰서 본인들이 그 샷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서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보실 때 우리 이성민 배우님 가장 핸섬하다고 느끼신 순간이 언제셨나요, 감독님? 저는 항상 그런 비슷한 질문 받을 때 말씀드리는데 저는 선배님이 등장하는 컷 중에 네. 제일 애정하는 컷이 영화 후반부에 이제 악마로 빙의된 장동주 군한테 기습 받을 때 허벅지에 쇠꼬치에 꽂힐 때 보여주는 혓바닥 연기. 혓바닥 내미시면서 야!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연기가 저도 그렇게 선배님 혀가 긴 줄 몰랐어요. 저희 거의 촬영 막바지에 진행됐던 컷인데 드디어 우리 영화가 끝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내가 영화 찍으면서 이성민 선배님이 혓바닥을 보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감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동하셨대요, 이성민 배우님. 예, 그 뭐 한 번도 형이 혀를 궁금해했는데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영화를 보고 맞아요. 네. 저게 CG를 했나? 최선을 다해서 혀를 내밀었고 감독님이 그걸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이성민 배우님 마이크 놓지 마시고요. 아까 송중기 배우님도 그 얘기 하셨지만 저도 현장에서 배우님들 진짜 즐겁게 너무 행복하게 찍으셨을 것 같다. 그 에너지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장면에서 우리 이성민 배우님께서 이번 영화 촬영하시면서 제일 재밌게 찍었던 순간 꼽으시면 언제? 저는 네. 제일 재미있었던 순간은 그 우연 선배님이 네. 기절한 상태에서 영어를 하실 때가 맞아. 저는 뭐 이거를 걸. 얼마나 평생 열심히 외운 거야. 저는 그게 저희가 웃음이 터져서 NG를 몇 번 냈었어요. 근데 그게 그 감독님이 우연 선배님하고만 약속된 거였었어요. 배우님들이 모르셨던 거예요, 네,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NG를 수없이 냈던 기억이 나고 네. 그 코미디라고 현장이 다른 뭐 이렇게 심각한 막 진지한 영화보다는 뭔가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오픈돼 있으니까 네. 여러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코미디라고 현장에서 즐겁게 찍거나 이랬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늘 진지했었고 네. 늘 신중했었고 늘 졸고 있었고 농담이고요. 네, 그게 제일 힘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견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웃는 것이 관객이 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네.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게 저희도 그랬지만 감독님 역시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도를 해봤던 기억이 나고 현장에서 뭐 다른 현장보다 웃음이 많고 즐겁긴 했지만 그 와중에 그 서로의 신중함과 진지함은 잃지 않고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더 오롯이 영화의 웃음 그리고 그 무서움 같이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 영화를 저는 이렇게 보통 시사 때 한 번 보거나 잘 안 보는데 네. 이 영화 지금 3번 넘게 봤어요. 왜요? 그것도 관객들의 같이?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일반 관객들 시사할 때도 뒤에 가서 감독님과 같이 봤었고 네. 감독님은 심지어 그 암흑장 가서 표를 끊어가지고 관객들의 반응을 받고 저희가 생각 못했던 데서 많이 웃음이 터졌었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그 생각 별로 안 터지고 해서 앞으로 코미디 할 때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관에 계셨던 관객분들만 그러셨을 수 있어요. 제가 저 2번 극장에서 봤는데 관객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되게 웃으셨고 웃으신 장면 중에 제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라 적어왔는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제필은 저런 전극 대사를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래 지옥에 가더라도 너랑 가면 외롭지 않겠지 이 대사를 할 때 뭔가 여기서 잠깐 관객 입장에서
웃는데 나 지금 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 굉장히 오묘한 이걸 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이 영화가 그런 순간이 되게 많아요. 웃기는 순간인데 배우들은 완벽하게 전국 연기를 하고 계시는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배우님 어떠셨어요? 연기하시면서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거를 그렇게 해야겠다고 막 계산하고 가지는 않았어요. 거기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뭐 이걸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오케이 해주셨고, 예, 직업이니까. 송중기 배우님께 하나만 질문 드리고 관객 여러분들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전체 캐릭터 중에서 만약에 송중기 배우님이 한 캐릭터를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캐릭터를 좀 봉구 빼고 봉구 빼고 강아지 빼고. 어쩜 이 봉구도 질문 예상도 못했는데. 아 진짜요? 와. 우리 송중기 배우님이 난 저 캐릭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네? 사실 분장도 배우한테 네. 다른 사람이 연기한 것을 그죠. 해보고 어떤 걸 해보고 싶냐는 질문은 굉장히 아니 이 실제 하신 분들 심각한 예의가 아닐까봐. 실례인데. 그럴 수 네. 있죠. 전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골프 선수 오. 네. 잘할 수 있을 거. 왜냐면은 네. 성민 형님이랑 네. 희준이 형이랑 지환이 형이랑 네. 그 역할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아닌 것 같고 저를 안 스케치 안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뭐 굳이 찾으라면 그 역할일 것 같은데. 네. 그쵸. 굉장히 나중에 결국은 대마왕으로 등장을 하니까요. 그쵸. 네. 그것도 있고 아까 그 대사 할 때 강기동 씨가 이제 문 열었는데 강기동 씨가 고개를 돌렸잖아요. 네. 목이 꺾여가지고. 네. 근데 문 닫고 나서 왔어 할 때였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다 캐릭터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근데 뭐 굳이 꼽을 하면 네. 그 역할일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성민 배우님이랑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필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화고 그 캐릭터들이 모두 다 자기 자리에서 정말 주인공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구멍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빈틈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 생각에 다음에 만약에 네. 영화 잘 돼서 뭐 감독님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를 한다면은 진짜 잘생긴 애들이 와서 저희 옆에 있으니까 정우성, 송중기 이런 배우들이 저랑 제필 상부 틈에 같이 있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우성이 형 옆에 있기 싫어요. 그 선배님은 건드리면 안 돼요. 이분들이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핸섬한 GV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성민 배우님 내심 지금 2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팀장님께서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왠지 다음에는 호러와 코미디와 멜로가 섞여들어. 이번에는 이준 배우가 약간 멜로를 하셨으니까 다음번엔 이성민 배우님이 멜로를 하시는 하고 싶어요. 네 2탄이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2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관객 여러분들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